팔꿈치 외측 통증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외상과염일까요? 아닙니다. 치료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선택적인 환자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만약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환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팔꿈치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과 같이 아주 유명하고 정보가 많은 관절과는 달리 이 팔꿈치 관절에 대한 정보는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드문 질환이라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이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제 외래에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팔꿈치 관절은 제일 중요한 뼈가 이 위팔뼈,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상완골에서도 그 원위부에 팔을 구부렸을 때 바깥쪽에 만져지는 이 튀어나온 뼈 부분을 외상과라고 하고, 내측에 이렇게 만져지는 튀어나온 뼈를 내상과라고 합니다. 이 특히 외상과 이 외측 부분에는 손목을 신전시키고 손가락을 신전시키는 근육들의 힘줄들이 가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튀어나온 뼈인 외상과보다 좀 더 원위부에 손을 올려놓고 손목을 신전시키거나 손가락을 신전시키면 근육들이 수축하는 것을 손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내상과에는 손목을 굴곡시키고 손가락을 굴곡시키는 근육들의 힘줄들이 가서 부착하게 됩니다. 이 팔꿈치 관절은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과 같이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연골이나 뼈에 1차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깨나 팔꿈치 같은 관절은 체중 부하가 없기 때문에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주변의 힘줄들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외상과에 붙는 신전근 힘줄들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외상과염, 그리고 내측에 손목을 굴곡시키는 힘줄들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힘줄들의 염증이 팔꿈치 통증의 주요 원인들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외상과염, 흔히들 테니스 엘보라고도 불리우는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외상과염은 중수골의 기저부에서 시작해서 외상과염에 붙는 단요측 수근 신전근,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ECRB라는 근육의 힘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요 발생 기전입니다. 손목을 신전시키는 근육이 부착부에 반복된 자극과 염증으로 인해서 외상과에 통증이 일어나면 먼저 외상과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어떤 물건을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짚거나 걸레를 짜거나 아니면 병뚜껑을 이렇게 돌릴 때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에 외상과염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아노 키 사인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펴고 유지한 상태로 시술자가 손가락을 눌렀을 때 이 외상과 쪽에 통증이 일어난다면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팔꿈치 외측 통증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외상과염일까요? 아닙니다. 이 외상과보다 좀 더 원위부에서 시작을 해서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찌릿찌릿한 불편한 자극적인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상과염이 아니라 요골신경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골신경이 이 팔꿈치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찝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로 인한 신경병증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이렇게 톡톡톡 치게 되면 손가락 끝에까지 저린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외상과염과 완전하게 발생 기전이 다르고 침범하는 구조물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그만큼 중요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약물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보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약물치료는 진통소염제인데 먹는 약을 통해서 국소적으로 팔꿈치까지 항염증 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사치료인데 이 힘줄이 붙는 부착부 주변의 염증이 심하게
심하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그 부분에 주사를 놔서 염증을 확 가라앉혀주는 치료이지만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이게 힘줄 자체를 부분적으로 약해지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통증이 호전이 안 되거나 통증이 너무 심각한 급성기에는 저도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인데 이 외상과에 붙는 신전근들을 신전시켜주거나 스트레칭 시켜주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많이 쓰는 것이 보조기인데요. 외상과가 붙는 지점보다 3cm 정도 원위부에 360도 꽉 조여주는 보조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신전근을 강하게 자극이 갔을 때 외상과까지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90%의 환자가 6개월 내에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는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을 뿐더러 더 오랜 시간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적인 환자에서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수술은 간단합니다. 이 외상과에 붙는 힘줄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 힘줄 자체가 굉장히 닳아버린 건데요. 이 닳아버린 남아있는 힘줄이 계속 염증을 또 일으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입니다. 수술적으로 힘줄이 붙는 부위를 노출시켜서 지저분해진 그 ECRB 힘줄 부분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남아있는 다른 신전건들만 꼬매주거나 아니면 꼬매주지 않고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시경 치료 혹은 열어서 오픈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오픈해서 하는 것이 결계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눈으로 보고 더 광범위하게 지저분한 조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에 비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환자들이 더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을 뿐더러 회복도 비슷한 속도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열어서 수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꿈치 외측 부위는 힘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줄이 붙는 부위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는 팔꿈치 바깥쪽을 안정화시켜주는 외측 측부인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힘줄 부분이 계속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측부인대 역시 같이 약해지고 또 훼손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분이 넘어지거나 팔을 짚었을 때 이 외측 측부인대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인대가 다 터진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빠진다든지 하는 2차적인 손상을 가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좌시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